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그래도 유튜브가 안 되는 것보단 잘 되는 걸 바라다 보니까 별의별 이야기를 다 꺼내게 되네요. 이게 너무 험담하는 것 같아갖고, 솔직히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뭐 시골 인심, 뭐 이렇게 뭐 시골 텃세도 이야기가 많고, 뭐 저는 작년, 재작년에 여기, 도시 구획상은 시단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인터넷에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여튼 거기서 좀 시골 인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 1년 반 정도 지냈던 것 같은데 그동안 제가 거기서 뭔가 끼니를 얻어먹은 적은 없습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끼니를 얻어먹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보통 그 여자가 혼자 살고 처자가 혼자 살고 거기는 이제 시골에는 요즘에 평균 연령이 제가 살고 있던 데는 더 심각해요. 평균 연령이 70대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죠. 물론 제가 대접해야 되는 처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시에서 어떤 아가씨가 이사 와가지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1년 반 동안 제가 먹을 걸 받아본 거는 한 토마토 2개, 1개 반, 2개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노각도 하나 받았어요. 그 늙은 오이, 다 늙은 오이. 그건 제가 뭘 갖다 드리고 받은 거라서 그것까지 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여자가 뭐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시골에 살면서 아주 그 주변 분들한테 못했던 게 아닙니다. 굉장히 살갑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어떤 할머니께는 그 할머니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꺼내기를 망설였는데, 뭐 고기도 그 도시에 나가고 썰어갖고, 그 할머니 입맛에 맞도록 잘게 잘게 채 썰어가지고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호두정과 이런 것도 갖다 드리고, 뭐 집에서 만든 그 테이블 매트 이런 것도 갖다 드리고 뭐 기타 등등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 할머니는 굉장히 그 지금 뭐라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랑 비교를 하면 정말 이순재 선생님 같은 그런 타입의 아주 곱고 바르게 생기신 어르신이었어요. 연세가 90 훨씬 넘었고 굉장히 어, 윤여정 선생님보다 훨씬 더 예쁘신 훨씬 더 곱게 바르게 생기신 그런 어르신이었어요. 그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차분하고 조분조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할머니를 유독 좀 좋아했던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세가 90대이신데 제가 그 동네에서 나오면 다음에 다시 갔을 때 그분을 다시 뵐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진짜 일생에 한 번뿐인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조금 더 많으실 수는 있지만, 저희 할머니 56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신 연세를 생각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12살 때, 한 30년, 50년. 저희 할머니가 그 어르신보다 조금 더 어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할머니 뵙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미지가 정말 좋으신 어르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도 자분자분하게 하시고 행동도 바르게 하시는 편이셨어요. 잘 대해드리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이랬는데 가끔 보면 이제 어르신이 좀 아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할머니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할머니 뒷담화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꺼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그 할머니가 실수하신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이미지 좋으신 할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기 그 지역색 현재 그 시골 인심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꺼내보는데요. 저는 그 1인 가구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혼자 살아요. 혼자 살고, 음,
시골에 이사 갔고 가족들이랑도 인연을 끊었습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음식을 되게 못하셨어요. 그 못하던 와중에 하나 할 줄 알던 게 이제 뭐 그게 비교적 간단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정과하고 식혜, 단술은 잘하셨어요. 그 비락식혜 같은 식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인연이 끊어진 지도 한참 됐고 시골에 가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당분도 딸리고 이러니까 저는 이제 식혜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거기서 자급자족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수정과를 정확하게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정과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그 수정과를 만드는 게 저한테 역부족이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처음에 수정과를 만들려고 했는데 계획이 살포시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강, 레몬, 그 다음에 집에 기르던 그 곰보배추라는 게 있어요. 곰보배추가 약간 비슷한 게 레몬밤이랑 약간 향이 비슷하고 그 잎의 질감이 비슷해요. 그만큼 또 효능도 허브만큼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폐에도 좋고 뭐 항염증도 하고 그런 그런 종류의 사실 배추만 하진 않고 사이즈는 진짜 손바닥만 한데 그러니까 허브 종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강 레몬 청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뭐 원체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1인 가구다 보니까 손도 워낙에 작아갖고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수입이 1도 없었어요. 그래서 레몬하고 생강을 그 읍내에 가가지고 소매점에 가가지고 딱 샀는데 딱 1인분 분량만큼 산 거예요. 집에 뭐 설탕하고 그건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며칠 이렇게 뒤적뒤적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 꾹꾹 눌러갖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제 1인용으로만 제작을 해보다 보니 그게 아주 그 다이소에 파는 그 식탁에 놓는 물병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분량이 딱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혼자서 그걸 담으면서 제가 너무 이렇게 속이 좁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 하나 먹는데 이거 그 이만큼 담아가 될까 이러면서 담았는데 막상 담고 보니까 막상 그 소분을 하고 보니까 저 먹을 거 한 병, 할머니 드실 거 한 병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굉장히 또 그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왠지 드리는 입장에서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분량이. 이거를 내놓으면 좀 민망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손이 작으니까 재료를 이미 작게 샀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려가서 좀 부끄럽게 민망스럽게 그냥 살짝 내밀었어요. 이거 심심할 때 드시라고 한번 마셔보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레몬 생강청 같은 건 드셔본 일이 잘 없으실 거 아닙니까? 연세가 90세 가까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할머니 저번에 한번 그 키친타월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키친타월을 제가 산 걸 보더니 그 뭐에 쓰는 거냐고 굉장히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그걸 살포시 내밀었어요. 내밀었는데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진짜 좋았어요. 내밀고 저는 제 텃밭에 가고 조그마한 텃밭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거의 뭐 두세 평 쓸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이제 뭘 하고 사부작거리고 버스를 타려고 내려오니 이제 이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에요 하고 갔죠. 갔더니 그때 들은 말이 대박 충격이었어요. 어르신께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 이미지 좋았던 할머니가. 저는 근데 그걸 듣고도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갑자기 그 제가 맛있게 드셨어요? 맛은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그 음료병을 제가 들고 온 그대로 그 옆에 이웃 할머니도 계셨어요. 저는 이제 두 분 다 같이 드셨어요? 라고 즐겁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음료병을 싹 저쪽으로 내미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자,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거는 들고 오는 사람이 먼저 먹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일도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순간까지도 그렇게 양이 작은데 내가 이걸 들어 먹어도 되나?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다소 그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거는 먹을 거는 가지고 온 사람이 먼저 먹는 게 네가 기미를 해라. 여기 독이 들었는지 뭔지 네가 미친 사람인지 나를 독살하려는지 알 수 없으니까 네가 기미를 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양이 안 그래도 모자란데 이걸 내가 먹어도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중의적인 의미를 순간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사람이 식은땀이 팍팍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도 할머니도 보고 계시니까 제가 안 먹어도 또 그 상황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먹는데 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제가 그걸 먹는 걸 보시더니 얼굴이 빨개져 갖고 제가 그걸 약간 당황해 갖고 마시는 거 보시더니 그제서야 한 모금씩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맛 평가를 이제 하시는데 어떤 할머니는 입에 안 맞다. 근데 그때부터는 진짜 머릿속이 하얘가지고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그때 동네 슈퍼 언니한테 한번 이야기를 딱 한 번 하고 그 외에는 너무 민망해갖고 아무 데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시골 인심이라는 게 저는 정말 그전까지 뭐가 좋은 게 있으면은 왜냐면 나는 그분을 두 번 다시 이제 내가 시골을 떠나거나 무슨 하게 되면 뵐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할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생각이 나서 잘해드리려고 잘해드렸는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참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싶은 만큼 그런 멘트였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그 어르신 탓도 아닌 것 같고 아마 요즘에 그 시골 인심이나 아니면은 그래도 그분이 잘해주셨어요. 토마토 2개 주신 분도 1년 반 동안 토마토 두 개이긴 해도 그 어르신이 전부였어요, 거의. 다른 거 모종도 주시고 하시긴 하셨어요. 김치도 주신 적이 있긴 해요. 나중에는. 그랬는데, 아무튼 그거를 듣는 순간 참 오만 생각이 다 스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그리고 정말 도시, 시골 인심이 참 좋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런 사고방식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 90세 넘는 연세까지도 무탈하게 지내셨나,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근데 그 멘트는 조금,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조금 좀 서글퍼요. 서글픈데, 요즘에 시골 인심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도시에서는 그냥 음료수 같은 거 건네도 크게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마시잖아요. 수고하십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가 난데없이 마음을 냈다가 그런 경우를 겪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골 인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